독자적인 매력과 매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좀비 영화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진화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통해 본격적으로 장르화되었고 28일 후와 새벽의 저주의 좀비들은 걸어다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들판을 뛰어다니며 관객들에게 역동성을 전달했죠. 그 이후 나는 전설이다와 월드워즈는 헐리우드 슈퍼스타를 내세워 매니아의 전유물이던 좀비 영화를 블록버스터로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관객들이 사랑하는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조금씩 싹트는 장르죠. 하지만 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다르다면 그 재배 방식 또한 달라야 합니다. 적은 예산과 부족한 시간, 기술력 차이와 같은 약점들. 한국 좀비 영화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간의 제한이라는 수를 들고 나왔죠. 이번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이지만 이야기는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존재하죠. 스펙터클과 볼거리의 다양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재미는 감독의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살아있다는 제한을 탈피해 새로운 재미를 찾았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좀비 영화의 축소판으로 머물렀을까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조일영 감독의 샵 살아있다입니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느껴지는 이 영화의 첫인상은 속도감과 강력함입니다. 배그를 하면서 한다는 대사가 3분간 벙커에서 파밍하고 핑 있는 대로 오삼이라는 점은 극도의 어색함과 오그라듦이 느껴지지만 그 기분은 잠시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 사람들의 폭력성은 극에 달했고 서로를 물어뜯으며 사륙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지금 큰일 났다고 방송을 때리기 시작하죠. 감독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좀비 영화들이 개봉했으니 좀비라는 설정은 더 이상 설명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한다. 식인을 하며 물리면 감염된다는 수준의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이야기는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주인공인 오준우의 집으로 들어온 한 남성. 화장실만 쓰고 나가겠다는 그는 아니나 다를까 좀비에게 물려버린 친구였죠. 그리고 그 남성은 기가 막힌 브레이크 댄스와 함께 좀비로 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우는 이미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경고와 위협, 그럼에도 이성이 없는 남성. 그의 눈빛은 오직 인육에 대한 식탐만 가득 차 있죠. 준우는 끝까지 망설였지만 좀비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칼을 휘두르게 되고 오프닝 크레딧이 시작됩니다. 설정 단계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건 부산행과 비슷합니다. 시작 직후 좀비가 난리치는 것도 비슷해요. 아니죠. 오히려 이 영화가 더 빠릅니다. 영화의 장르성, 주인공이 누구인지, 영화의 공간과 시기가 언제인지 마치 할리우드 영화처럼 빠르고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이 클리셰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관습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관객들은 당연히 집에 들어온 저 남성이 이미 물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가 될 것도 예상하고 있죠. 중요한 건 관객이 예상하는 그것이 언제 발생하냐는 거죠. 발생하기 이전의 시간 동안 관객들은 하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졸임을 우리는 서스펜스라 부르죠. 준우와 계속 대화하게 만들고 화장실로 보내고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서스펜스를 잘 확장했어요. 단 둘만의 대치지만 효과적으로 영화의 분위기와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의 좀비 영화를 생각해보면 해외의 것이 많았어요. 서양의 마당 딸린 집이 배경이고 모든 것들이 큼직큼직했죠. 인물들의 행동과 생각도 우리와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같은 경우도 부산으로 가는 기차 내부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반면 이 영화는 우리의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 난리 상황에도 배그를 하는 주인공, 살려달라고 인스타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말하고 더욱 가깝게는 라면 CF를 보다 허기를 참지 못하고 최후의 식량인 라면을 먹는 장면도 있죠. 이러한 장면들은 그간의 좀비 영화에서 쉽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화의 큰 줄기는 아니지만 분명 색다른 지점은 있었어요. 개구 요소도 여기서 대부분 발생하고요.
하지만 좀비 영화를 기대한 좀비 매니아들은 장르의 농도가 약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점이 반복되다 보니 고유의 공포감이 줄더라고요. 한국 특유의 코미디를 통한 완급 조절일 수도 있지만 중반 이전을 뜯어봤을 때 좀비가 등장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충분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는 가까운 영화지만 좀비와는 조금 먼 느낌이죠. 부산행과 살아있다의 주인공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생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산행에서의 생존이라는 목표는 조금 더 명확해요. 생존하기 위해선 생존자들이 모인 열차칸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다 보니 주인공은 능동적입니다. 주인공이 움직여야 하니 영화는 좀 더 역동적이고 단계성이 생기죠. 반면 살아있다는 생존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목표 지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심지어 설정이 집 밖은 지옥이고 집 내부가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 주인공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죠. 집으로 좀비가 찾아오면 처단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몰래 집 밖으로 나가는 이러한 전개는 주인공이 먼저 움직이니 상황이 발생하는 부산행과 비교하면 이야기의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게다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날짜별로 분할되고 영화의 트랜지션이 많은 편이라 있는 서스펜스도 유지가 되기 힘듭니다. 순간적인 긴장감은 존재하지만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는 긴장감은 약한 거죠. 좀비들이 소리치고 유혈이 낭자해도 뭔가 터진다는 느낌이 계속 들더군요. 결국 이 영화도 마지막엔 8층으로 간다, 옥상으로 간다라는 목표가 생깁니다. 하지만 8층으로 간다는 이유는 뭔가 애매하고 옥상으로 간다는 목표는 너무 늦어요. 가장 중요한 해결의 단계가 가장 고민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땐 쾌감보단 허무함이 먼저 들더군요. 이 영화는 엑시트와 닮아있지만 엑시트보다 훨씬 얕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의 캐릭터는 너무 단편적이에요. 인물 변화의 폭이나 성장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엑시트의 조정석은 방구석 백수로 기성세대에게 항상 무시당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윤화도 마찬가지죠. 구름정원의 부점장이지만 갑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다 세상에 뒤처진 인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영화의 갈등을 타개하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즉 클라이밍이었죠. 결국 클라이밍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응원받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성장이라 느끼고 단순한 상업영화임에도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되죠. 물론 부산행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으로 인해 딸과 거리감이 있던 아빠가 마지막엔 자신을 희생하며 구성애를 회복하게 되죠.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반면 살아있다의 주인공은 결핍이 거의 없어요. 영화가 마무리될 때 성장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오준우가 조금 바보처럼 보이지만 평범히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이 캐릭터만의 개성이 아닌 그럴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뭔가 연기는 메소드로 하는데 매력이 안 느껴져요. 물론 김유빈 같은 경우엔 조금의 결핍은 존재합니다. 바로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쓸 줄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소공포증으로 망설이거나 위기가 오고 영화의 해결 단계엔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감독은 그러한 설정을 까먹었는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붕붕 날아다니죠. 사실 인물의 변화가 없는 영화도 많습니다. 캐릭터의 매력보단 사건의 매력, 즉 볼거리로 승부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공간을 제한시키면서 스펙타클과 다양성의 한계가 있는 영화예요. 반면 인물을 비추는 시간은 확실히 많은 영화죠. 그럼에도 캐릭터의 힘이 약한 건 이 영화의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엑시트가 좋았던 점은 옥상에서 헬리콥터 타는 게 아니죠. 그 캐릭터가 좋았던 거죠. 침입자 결백으로 힘들게 포문을 연 코로나 시기의 한국 상업영화에 이 영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침입자 같은 경우 첫 번째로 개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영화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파이널 스코어는 조금은 아쉽죠. 이 영화는 사전 시사회 때 좋은 반응이 있었고 소비하기 쉬운 간편한 영화라는 점, 그리고 유아인이라는 확실한 무비스타가 주연이죠. 필승의 중간개투라는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데이팅은 거의 완벽하게 됐어요. 앞서 개봉한 결백이 3주차를 맞이하며 관을 내어줬고 뒤에 올 반도와의 차이는 3주나 나서 관을 지키긴 쉬워졌습니다. 결국 개봉일이 문화의 날과 맞물리면서 관객 수 20만, 예매율 86%라는 폭발적인 성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뒤에 올 영화들의 개봉일을 확정시키고 불안감을 지워줬으면 좋겠네요. 팝콘 무비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헐거운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캐릭터, 플롯을 다 떠나서 개연성의 문제로 간다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중 좀비들이 널린 아파트 단지를 여포마냥 헤쳐나가는 유빈의 모습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을 것 같더군요. 영화 제작 기초에 살아있다 적정가는 8,000원입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